500년 전 광활한 대륙을 누비며 세상 시름을 잊은 나그네 서하객. 51의 나이에 중국 서남부의 오지로 떠난 그의 탐험 정신은 오늘날 카르스트 지형 고찰의 선구자로 거듭나게 했는데요. 짧게는 보름 남짓, 길게는 3년이 넘도록 계속된 험난한 여정 뒤에는 눈과 귀를 사로잡고 가슴을 뛰게 하는 천혜의 비경이 포근한 품을 내주었습니다. 그럼 명산 대천을 섭렵한 서하객이 가장 극찬을 한 곳은 어딜까요? 오악에 다녀오면 다른 산들은 보이지 않고 황산을 다녀오면 오악이 보이지 않는다. 깎아지른 기암 절벽과 우뚝 솟은 봉우리가 위용을 뽐내고 천길 벼랑 끝에서 자라는 기한 소나무가 산수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곳, 바로 황산입니다. 서하객은 30여 년에 걸쳐 중국 16개 지역을 탐험했는데요. 오늘은 황제산이라 불리는 황산으로 떠나봅니다. 서하객은 1616년 2월과 1618년 9월 이렇게 2번 황산을 올랐는데요. 물빛이 비취색을 띈다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시원한 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룡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구룡폭포가 중국에서 규모가 꽤 큰 폭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 이 계곡물 소리를 들어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히 짐작이 되겠는데요. 우와, 네, 장관이네요. 중국 7대 폭포 중 하나로 황산 제1의 폭포인 이곳. 9마리의 용이 내려왔다는 전설을 가진 구룡폭포입니다. 아홉 번 굽이쳐 내려오는 폭포는 총 길이가 600m에 달합니다. 폭포 하나의 높이는 작게는 수십 미터에서 길게는 200m. 그 시작이 어디인지 오르는 길은 아득하기만 한데요. 대륙의 웅장함이 그대로 전해옵니다. 서하객은 당시 이 구룡폭포를 보고 황산에서 허공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여기밖에는 없다라고 할 만큼 아주 극찬을 한 폭포가 바로 이 구룡폭포입니다. 아찔한 수직 절벽을 따라 쏟아지는 기세. 서하객은 폭포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바위 사이로 9층을 이루어 쏟아져 내리는데 층층이 아래에는 시퍼런 깊은 못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구룡담이다. 황산에는 허공에서 날아떨어지는 폭포가 오직 이곳 말고는 없다.
가장 위쪽인 일룡에서 가장 아래쪽인 구룡까지 장관을 이루는 폭포. 중국 명산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황산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데요. 아홉 마리의 용을 뒤로 하고 운곡사에서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안개 사이로 황산의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에서 보니까 황산의 절경이라 할 수 있는 기암절벽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멋들어진 소나무, 그리고 운해가 잘 어우러져 있어서 멋진 경관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황산사절이라 부르는 황산의 네 가지 절경은 운해, 소나무, 기암괴석, 온천인데요. 운해가 72개의 봉우리 사이를 흘러다니며 기암괴석과 소나무를 감추었다 드러내길 반복하니 그대로 한 폭의 산수화가 됩니다. 서하객이 첫 번째 황산을 유람했을 때는 겨울의 끝자락인 2월. 큰 눈으로 석 달이나 산길이 막혔지만 황산 유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온천에서 몸을 녹이고 눈 덮인 산길을 올랐다던 그 옛날의 힘든 여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운곡사에서 출발했던 서하객의 발자취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해발 1668m 하늘의 분재원이라는 시신봉입니다. 깎아지른 듯 치솟은 기암괴석과 소나무, 그리고 주변을 휘감아도는 운해가 멋진 풍경을 이룹니다. 그중 기묘한 소나무는 황산의 상징인데요. 서하객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산 중에 이처럼 기묘한 품종이 있을 줄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검은 호랑이가 앉아있는 모습의 흑호송, 팔 벌려 손님을 맞아주는 영객송, 봉황의 꼬리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봉황송. 쉰여섯 개 가지가 한 몸에 붙어있듯 중국 민족들의 단결을 상징하는 단결송까지 천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기암괴석을 만나러 가는 길. 갖가지 모양만큼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데요. 이백이 붓끝에 꽃이 피는 꿈을 꿨다는 몽필생화, 신선의 손가락을 닮았다는 오지봉, 눈길 가는 곳마다 그림입니다. 일년에 200일 이상 운무가 가득해 예부터 구름산, 즉 운산이라 불렸던 황산. 비가 내려 운치가 더해진 이곳에 신선이 내려온 것만 같습니다. 특히 비가 온 뒤 해질 무렵의 하해는 운해 풍경 중에서도 최고의 비경입니다.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황산의 일출. 북해 풍경구에서 일출과 운해를 보는 최고 명당 자리엔
슬픈 사연을 지닌 기암 괴석이 있는데요. 원숭이 모양의 돌, 후자관해입니다. 후자망태평이라고 부르는데 태평현에 장주라는 아가씨를 사모한 원숭이가 애틋한 그리움에 이곳에서 돌이 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기기묘묘한 바위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3分形象, 7分想象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 정도의 어떤 실제의 모습을 보고 70% 이상의 상상력을 더하면 더욱더 그 아름다움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아마도 이 호즈관하이라는 것도 그런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설인 것 같습니다. 애달픈 전설이 운해를 더욱 그윽하게 합니다. 일흔두 개의 봉우리와 24줄기의 계곡을 품은 황사는 골짜기마다 갈라지는 운해의 모양을 본따서 동해, 서해, 북해 등으로 나눕니다. 네, 드디어 서해 대협곡이 시작하는 북쪽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황산의 협곡 중에서도 으뜸인 서해 대협곡. 간신히 한두 명이 지날 수 있는 좁은 돌계단을 따라가다 보면 실같이 가느다란 하늘이 보이는 바위 틈 일선천을 지나게 되고 어느새 대협곡의 깊은 곳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 여기 또 뭐야? 오와, 수백 미터 낭떠러지. 너무 아찔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깊은 협곡 사이로 솟아오른 높은 봉우리와 자욱하게 드리워진 운무. 그리고 깎아지른 듯 아찔한 절벽을 수놓은 기이한 소나무가 경이로운 비경을 선사합니다. 덩샤오핑은 이 절경에 탄복해 20여 년에 걸쳐 14만여 개의 돌계단을 만들어 누구나 황산을 오를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옛날 험준한 길을 오르며 느꼈던 감동은 그대로입니다. 눈길 가는 곳, 발길 닿는 곳 모두가 한 폭의 그림인데요. 산과 하늘, 바람과 구름이 한데 어울려
변화무쌍한 장관을 연출하고 천태만상의 노송들은 운해와 어우러지니 이것이 바로 천하제일의 선경입니다. 황산의 기암괴석 중 가장 독특한 경관으로 갑니다. 네, 드디어 비례석에 도착했습니다. 비례석은 높이 12m, 무게 600여 톤에 달합니다. 근데 이 비례석은 창이 하늘에서 날아와서 여기에 꽂혔다라고 해서 비례석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기만 하죠. 황산은 사계절 모두 다른 빛깔인 것은 물론 구름이나 안개에 따라서도 그 모습이 시시각각 달라지는데요.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 말도 시간도 잊었습니다. 천운이 따른 걸까요? 황산의 일출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침 단장을 마친 듯 맑은 얼굴의 봉우리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계곡 사이로 운무가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신선이 저 아래서 지금 막 승천하려고 기다리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 신선이 있다면 최고봉인 연화봉일 텐데요. 연화봉으로 가는 길 백보운지입니다. 서객을 당시 백보운제를 걸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이 자신의 뺨에 닿았다. 그러니까 거의 뭐 기어서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발이 뺨에 닿을 것 같다니 표현이 기막히죠. 아, 네, 끝이 보이네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앞에 연화봉으로 가는 길목에 지금 철문이 잠겨 있는데요. 한번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럴 수가. 이 연화봉 가는 길은 환경보호 기간이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굉장히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서하객이 이곳 황산에 올라왔을 때 저와 똑같이 지금 이 연화봉을 못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제가 조금이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로 위안 삼을까 합니다. 서하객은 1차 황산유람 당시 눈길에 막혀 연화봉을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오른 산길인데
그냥 돌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서학에게 발자취를 따라 연화봉을 전망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황산에서 연화봉 다음으로 높은 봉우리 해발 1840m의 광명정입니다. 그런데 짙은 운무 속에 숨은 연화봉은 좀처럼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망망대해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입니다. 지금 광명정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정말 아쉬운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황산이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나요? 하얀 파도처럼 발밑에 출렁이던 운해가 서서히 걷히며 바닷속 외로운 섬 같던 산봉우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곤 마음을 바꿨는지 연인을 애태우듯 보일랑말랑 줄다리기 끝에 결국 그 아름다운 자태를 선물해 줍니다. 홀로 뭇봉우리보다 높고 사방에 솟구친 암벽에 에워싸여 있으니 햇빛 찬란히 맑게 개인 날이면 선명하게 비치는 모습이 층층이 피어나리라. 미친 듯 외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구나. 이 년 뒤 가을, 연화봉을 보기 위해 다시 황산에 올랐던 서학에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주는 감동은 30여 년 여행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온 재산과 열정을 쏟으며 이어간 유람은 54세 걷지 못하는 병을 얻어 끝나고 말았지만 서학에게 전하는 천혜의 비경은 가슴 벅찬 감흥으로 생생히 살아있습니다.